객관적이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약간 전 개인적으로 회의를 좀 가지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가장 저는 주관적인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객관적일 수도 있다. 저희는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듣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사람 얘기도 듣지만, 그래서 뭐 대통령도 인터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노숙자와 이렇게 소주 뭐 이렇게 기울이면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다가 또 어쩔 땐 또 동물 이야기도 듣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생태, 환경, 뭐 어떤 마을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말을 듣는 직업인데,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까, 그래서 좀 한번 먼저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주로 이렇게 좀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서 판교 쪽에 요즘 무슨 뭐 그 IT 쪽 이런 게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러면 항상 제가 좀 고민하다가 나오는 건 항상 결국은 그러니까 제 얘기, 그러니까 제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냥 우리는 어떤 걸 가장 많이 고민한다 하고 이런 걸 가장 많이 신경 쓰면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제가 좀 할 수 있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지점에서는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실 텐데, 저희 그 PD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저는 한 선배와 술을 먹다가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그 선배가 하는 얘기 중에 내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다면 그 메피스토텔레스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 같이 자기는 영혼을 팔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병 증세까지 의심할 정도로 이게 좀 심한 사람들 집단이 PD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도 보고 자랐고, 그래서 이거 만들 때 그 맨 뒤에 그 텔럽 나갈 때 그 자기 이름, 그 크레딧에 자기 이름 나가는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 만드는 거지, 누가 뭐 월급을 주고 뭐 그다음에 뭐 부장에게 잘 보이고 사장에게 잘 보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집단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냥 그 자기 이름과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말 걸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가장 고민하는 건 그 크레딧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김현철이 만들든 아니면 그 옆에 누가 만들든, 또 뭐 여기 뭐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똑같은 과제를 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답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철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프로그램에 나타나야 된다. 그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이렇게 객관성을 상당히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근데 전 모르겠어요. 객관적인 게 뭔지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게 뭔지는 제가 알겠어요. 제 느낌에 충실하게 내가 본 그대로를 전달하는 건데, 객관적이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약간 전 개인적으로 회의를 좀 가지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가장 저는 주관적인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객관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창작 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러시겠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같은 일기를 하루 써도, 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도, 그러니까 뭐 해바라기를 보고 같은 정물을 그려도 누구는 고우의 그 해바라기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 눈에는 별이 빛나는 밤에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화가한테는 또 다르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보느냐.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 들어오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온몸이 다 이렇게 촉수가 되어야 된다. 더듬이 같이. 그래서 아주 작은 거,
뭐 하나 해도 네가 그거를 캐치하고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저희도 그 창의적인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노이로제가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나온 얘기 아니냐, 아니면 야 이거 누가 한 방법 아니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만두기도 하고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것도 하기도 하는데, 이 창의라는 게 글쎄 제가 보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창의적이진 않지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제 몸에 이렇게 쭉 쌓여 있었던 것들에 의해서 그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이렇게 보면서 듣는 정보는 엄청 많잖아요. 보고 듣고 뭐 유튜브 뭐 인터넷 뭐 페이북 모든 정보는 정말 많은데 막상 이걸 그냥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하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집에 누워서도 잠자기 전에 한 10분 가만히 그냥 막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멍 때리는 거. 근데 그걸 약간 꾸준히 할 때, 그러니까 고민하고 그 고민이 약간 성실한 고민이었을 때 그런 부분이 언젠가는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창의가 아닌가, 창의력이고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평상시에 자기가 쭉 몸에 쌓여져 있던 거, 그런 거에 의해서 뭔가를 자기가 거기서 느껴야 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어떤 식으로 봐서 누군가에게 전달할지, 이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대학생들 만나면 하여튼 무조건 6개월마다 뭐 하나씩에 좀 미쳐보란 말을 그래서 계속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만나고 듣고 자기가 어딘가에 다른 상황에 가보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야 이게 좀 이 몸에 그게 차곡차곡 쌓여 있을 텐데 라는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 다큐라는 거 아까 제가 제목으로 뽑은 것도 그런데 다큐가 요즘은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가 옆집에 사는 누구 여자분을 짝사랑한다, 그러면 그분 이렇게 자기가 보는 그 장면만 1년, 2년을 찍는다. 그러면 저는 그건 정말 훌륭한 다큐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인터뷰를, 자기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 집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어떤 지역을 365일 똑같이 매일 10시에 찍었다. 그걸 3년을 했다, 5년을 했다. 아니면 우리 엄마를 매일 전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다. 그거를 3년만 자기가 기록으로 쌓여서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누구도 못 들어가는 영역에 자기만 찍을 수 있고 자기만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다큐라는 게 요즘은 오히려 그쪽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프라이빗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록을 거기에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게 점점점 쌓였을 때 이건 엄청난 기록이 됩니다.